공부해볼 주제 무엇인가요? 오늘은 회원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해운업과 조선업을 잘 구분 못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게 저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회원업은 이제 물품을 이제 선박으로 운송하는 것이고요. 운송할 이제 배를 이제 건조하는 게 이제 조선업이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10여 년을 보게 되면 회원업이 긴 구조 조정으로 이제 어려웠는데 이제 국내를 보게 되면은 세계 7위 이제 회원사였던 한진해운이 이제 파산을 했고 현대상선이 이제 산업은행으로 매각이 됐었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려운 이제 시기를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규 발주를 이제 줄여들였고 그런 과정을 겪어오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운송할 배가 이제 부족한 것이죠. 온라인 제품으로 구입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제품을 운송할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지금 부족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유해 물질 규제 때문에 배들이 저속 운행을 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변이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문제 생기게 되면 항만 하역이 또 중단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항만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것인데요. 최근에 이제 웃돈을 줘서 이제 배에다 이제 선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회원사들은 지금 뭐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이제 그런 모양새이고요. 회원업계에 따르면은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비 지수가 4,380을 돌파했고요. 국내 수출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미주 서안 노선 같은 경우는 1TU당 6,000달러 정도 나오고 있고요. 미주 동안 노선 같은 경우는 한 10,000달러 정도, 그다음 유럽 노선은 한 7,500달러 정도로 운임비가 지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볼크선 운임비인 이제 BDI 지수 같은 경우도 11년 만에 최고치를 뚫었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바닥에서 주가들이 많이 상승을 했죠.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차익 실현 욕구도 있고 최근 이제 주식시장 흐름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기관 조정과 함께 최근에 흐름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제 10대 회원사들이 이제 점유율이 한 51% 정도 됐는데 최근 들어서 한 80%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대 회원사에 대해서 단합 행위를 조사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주가의 흐름이 시장과 함께 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요, 회원업 재건을 위하여 2030년까지 70조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어떤 청사진을 제출하였고요. 향후 회원업에 대한 호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HMM인데요. HMM은 국내 1위, 세계 8위 컨테이너 원유 철광석을 운송하고 있는 국내 최대 회원사이고요. 이제 옛날 현대상선이었는데 구조조정을 하면서요, 산업은행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최근에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분기 영업이익이 한 1조 원대,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한 6조 원대 정도 나옵니다. 사실은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 가지고 분기에 1조 원대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흔치 않은데 당사가 지금 창사 이래 최고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한 6조 원대 정도 나오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PER을 8배를 집어넣더라도 한 40조 정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한 6조 정도이면은 뭐 한 4년 정도 벌면은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산업은행이 과연 그렇게 놔둘까요? HMM의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이 산업은행인데요. 산업은행에서 지난번에 이제 전환사채 물량이 한 6천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그 물량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이제 우려를 했는데 산업은행에서 그 물량을 시장에 출회되는 것보다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영화 쪽으로 방향을 돌리지 않겠나. 임금 협상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도 또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향후 한 2, 3년 정도 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주가를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주식이 이제 바닥에 있다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비싸게 보이는 것이죠. 이제 과거 이제 10년을 보게 되면은 감자를 한번 했고 골리락을 5번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이미 다 깡통을 났던 종목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이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니겠나. 3분기 영업이익도 한 1조 한 9천억 정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다 그러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겠나. 주식이라는 게 원래 죽음의 계곡까지 갔다 온 종목들은 한번 업황이 돌아오게 되면 대시세를 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대시세가 올해 1월에 이미 나온 거 아닌가요? 1차 이제 상승이죠. 지금 현재 지금 시장이 이제 회원 업황이 돌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뭐 내년도까지도 충분히 이제 호황이 이어진다고 지금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고요. 조선사들이 배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뭐 배 발주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 배를 발주하더라도 이제 인도하려고 그러면은 2022년도
뭐 이렇게 하반기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걸리죠. 예,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주목할 만한 기업은 이제 펜오션인데요. STX 그룹에서 분할되면서 하림 그룹으로 인수가 되면서 알짜배기 회사로 이제 거듭난 볼커선 해운사입니다. 철광석이라든가 곡물, 시멘트, 포장되지 않는 제품을 운송하는 회사가 이제 볼커선입니다. 주요 매출처는 이제 포스코, 현대제철, 한국중부발전이 있고요. 상반기 매출액은 한 1조 한 6천억 대 정도, 영업이익은 한 1,600억 정도 나왔고요. 전년 대비해서 40% 정도 성장을 한 기업입니다. 볼커선은 이제 3분기가 이제 성수기인데요. 2021년도 예상 매출액이 한 4조 원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한 4천억 정도로 역대급 최대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최호황 당시에 분기 영업이익을 넘어가는 이제 수준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볼커선 같은 경우는 이제 선사들이 배를 발주하게 되면 최소한 한 30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탄소 배출 규제 때문에요. 선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임비는 상승을 하고 있고 물동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배는 발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발주를 하지 않을까? 2007년도 호황 당시에 선사들이 이제 배를 많이 발주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업황이 끊기면서 발주한 배를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큰 이제 구조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커 선사들은 지금 최근에 배를 신조 발주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뭡니까? 자동적으로 지금 운임비가 상승하는 구조가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내년도 상반기, 어쩌면 하반기까지도 최고의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좀 싶어지고도 있고요. 고점 8,900 정도 찍고 이제 난 이후에요. 금융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박스 하단까지 지금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횡보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기관이라든가 외인들도 물량들이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아마 사상 최대가 되지 않겠나 싶어져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대한해운인데요. 대한해운은 철광석, 천연가스, 원유를 이제 운송하는 해운사이고요. 주요 매출은 볼커선하고 LNG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로는요, 포스코하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의 안정적인 어떤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이제 회사입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 상반기에 사상 최대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연속 흑자 전환을 했고 턴어라운드에 올라타고 있는 종목입니다. 3월 달에 이제 1,860억대의 유상증자가 있었는데 100% 자회사인 대한해운 LNG를 통하여 친환경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고요. BDI 지수는 지난달 말 3,000을 넘기면서 10년 이래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1, 2년은 호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피 이제 시장 조정과 함께 동사도 지금 조정 중인데요. 최고점 3,700을 찍고 난 이후에 박스 하단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2017년도 PBR이 0.8배인데 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향후 한 50% 정도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해운주도 이제 중요하지만요. 이제 금융시장을 좀 봐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종목들이 많이 밀려 내려와 있다가 지금 단기 반등을 주고 있는데 금리 인상 이슈를 가지고 시장을 한번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보면서 크게 흔들릴 때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여객기를 운송기로 바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항공사들 중에 또 관심을 갖고 좀 볼만한 게 있을까요? 굳이 본다 그러면 이제 아시아나항공인데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가장 피해를 본 업종이 이제 항공업종인데 그 중에서 또 최악의 종목이 아시아나항공입니다. 결국은 파산을 해버렸고요. 전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고요. 흑자 전환한 이유를 보게 되면은 화물 운송이 늘어났는데요. 대형 여객기였던 A350 이제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면서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 한 11% 정도 매출액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되면은 2022년도부터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이제 긴 이제 차트의 이제 이 모양을 보게 되면요, 바닥권에서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어려웠죠. 이번에 대한항공으로 이제 인수가 되면서 연기금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바닥에 쓸어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장기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최근에 주가가 지금 한 30% 정도 상승했지만은 눌림목자리가 한번 내려온다 그러면은 자리가 좋은 자리일 것 같고요. 길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자리가 적기가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오늘은 해운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샵 5930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이영익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